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돈바스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엔 안보리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몇 시간 내 또는 며칠 내 시작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는 러시아가 계획하는 군사작전이 매우 끔찍할 것으로 본다며 이것은 단순히 양측 군대 간의 재래식 전쟁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잔혹함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우린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임박했다는 미국 정부 판단의 연장선입니다. 몇 시간 전 여기에 대한 푸틴의 대응도 나왔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 식민지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의 대응을 히스테리라고 반박하지만 미국은 강한 불신을 표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는 보도입니다. 우크라 외무장관은 안보리 회원들에게 즉각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6조 원에 달은 회의를 공식 요청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비상안보회의를 열었고요. 우크라이나의 또 돈바스 분쟁 지역에 대한 독립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외신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경우 우크라 동부 지역에 대한 군사 파견을 할 명분이 생기면서 전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1994년 헝가리에서 체결한 조약인데요. 옛 소련 공화국이 소련 해체 이후 각국에 남아있던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경제 지원과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여기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입장도 찾아봤습니다. 이 조약도 사실 오랫동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리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질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중 하나는 러시아고요. 2월 안보리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우려했던 푸틴의 승인이 많은 이들의 경고 속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DPR 공화국과 LPR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던 발언이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돈바스 공화국에 대한 독립 승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를 한 뒤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규모 포격 등과 관련해 독립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이에 조만간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큰 실망을 표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EU와 독일에서도 협정 위반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잇따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돈바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두 동아국의 또 독립을 승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외신에서 이 같은 승인을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를 함께 봤는데요. 이 러시아가 실제로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는 분리주의 공화국 반궁에 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따라서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암호화폐에도 혼란의 물결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조금은 회복됐으나 이 소식의 약발이 소진함에 따라서 37,000달러 선까지도 밀렸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은 오후 한때 미러 정상회담 추진 소식으로 39,000달러대까지 반등했죠.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정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정상회담을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죠.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으면 이란 단서를 달았고 이 러시아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서 미러 정상회담이 실제 열릴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전일 우크라 위기 고조로 38,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나 그 지점이 지지선으로 작용함에 따라 그 밑으로까지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38,000달러를 하향 돌파하면서 37,000달러대까지 주저앉은 겁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 중입니다. 이렇게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암호화폐였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KB금융 보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이커머스 전략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국내 1위 할인점, 1위 커피 전문점, 그리고 3위 이커머스 플랫폼, 그 외 다수의 자회사 가치를 감안할 때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 59% 성장할 전망입니다. 먼저 스타벅스는 매출 성장률 30%, 영업이익도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고요. 외에도 조선호텔은 투숙률이 개선되고 신규 호텔도 추가되면서 매출이 103% 성장하고 영업 적자도 축소되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 하향했습니다. 두 번째로 SK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NFT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네,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톡 메신저, 포털 다음 등 대중적인 플랫폼을 통해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회사에서는 PC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요 PC 게임은 배틀그라운드고요. 주요 모바일 게임은 오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죠. 메타보라는 가상화폐 보라코인을 보유 중인 웨이투빗을 흡수 합병하고 NFT 거래소를 준비 중인데요. 보라코인 기반의 플랫폼의 블록체인 게임 10여 종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보라 플랫폼에 다수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사들의 콘텐츠가 출시되면서 플랫폼 사업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85,000원 게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글로벌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각 국가들이 이제는 엔데믹 전환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국가 간 이동 제한을 완화하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카지노 부분의 펜트업 수요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높은 일본 VIP 비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합 리조트를 통해 내국인 여행 수요를 유인하는 역량에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조적인 비용 효율화를 통해 캐시아웃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 기대가 되고 있으나 오는 하반기부터 국가 간 이동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 제시해드렸고요. 모멘텀 부각되는 회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수급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장세가 바뀌고 있는데요. 개장 초에는 2,700선이 붕괴되기도 했으나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0.03% 하락에 그쳤고요. 코스닥의 경우 등락을 반복한 끝에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하이트 진로를 11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삼성 SDI, 3위는 SK 스퀘어입니다. 2위에는 SK 하이닉스가 순위 메웠고요. 그리고 1위는 카카오가 2거래일 연속 차지했습니다. 요즘 리오프닝 안에서도 술술 풀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죠. 어제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주 가격을 약 8%대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다가오는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의 분석에 의하면 소주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15에서 20%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경기 재개에 대한 수혜가 업종 내에서도 가장 클 전망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에디슨 EV가 5위입니다. 4위인 LNF입니다. 3위는 시젠 있고요. 그리고 2위에는 컴투스 담겼습니다. SM이 1위에 올랐네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2주 사이에 무려 2배가 되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진단키트 무상 지원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되었고요. 외국인은 시젠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4분기 호실적을 시현한 데 이어서 1분기에도 진단키트 수요가 지속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좋은 실적이 기대됩니다. 특히 시젠이 검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인 제품 개발을 마친 만큼 진단키트 수요에 대응하는 시즌의 성장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5입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이날은 하이트 진로를 담았습니다. 5위입니다. 4위에는 카카오 자리했고요. 3위는 DLENC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하이브,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2거래일 연속 담겼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지부진한 엔터주들이 오프라인 활동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받으면서 전날 급등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 드디어 3월 서울에서 BTS 콘서트를 볼 수 있죠. 코로나19 이후 최대인 회당 15,000명 규모로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이브가 웹툰과 또 NFT 등 신사업을 발판 삼아 재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스닥 시장 탑5 보겠습니다. 콜마 B&H가 5위입니다. 4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있습니다. 3위는 LNF 담겼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가 매수세 받으면서 1, 2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드라마 보고 샀다가 물렸는데 이번엔 드라마주 반전 상공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대형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세를 탔다가 드라마가 공개된 뒤 바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하기를 반복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탄탄한 실적이 주가 우상향의 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OTT들의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 협상력 확대에 드라마 제작사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F&F 가이드에 따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특히 올해 드라마 아스날 연대기 시즌2 제작을 공식화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죠. 지난 시즌1에서는 배우 장동건과 송중기, 김지원, 김옥빈 등 막강한 캐스팅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어 이번 캐스팅 라인업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이었습니다. 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리오프닝 안에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창원 매니저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연우 소개했고요.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 매출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종가는 24,650원, 목표가는 29,000원입니다. 이번에도 리오프닝 주의입니다. 리오프닝 중에서도 레저 활동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준호 매니저는 자전거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소개했고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투자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종가는 12,850원, 목표가는 14,5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리오프닝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행주에 집중했는데요. 한민수 매니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참 좋은 여행을 뽑았습니다. 전날 15,050원에 마감했고요. 종가는 19,000원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본업뿐만 아니라 또 신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온테크 소개했습니다. 이 기업은 먼저 국내 MLCC 업체 중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새롭게 산업용 드론 사업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가는 4,160원, 목표가는 5,000원 터치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 속에서 온오프라인 교육 업체를 뽑았습니다. 청담 러닝 소개했고요. 이 기업은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 그리고 온라인의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33,050원, 목표가는 36,500원 제시했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주요 제품인 폴더블 제품 매출이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소개했고요. 신제품 출시는 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종가는 12,750원, 목표가는 14,100원입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솔트룩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신약 개발, K-팝 그리고 AI 개발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는데요. 전날 종가는 13,700원, 목표가는 15,4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섭 매니저도 리오프닝 수혜주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소개했고요. 실제로 평균적인 객실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고 실적 업사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18,300원,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웨더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따라 사면 물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사면서 또 수익을 탄탄하게 내고 있는데요. 저희 먼저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가비아 한번 보겠습니다. 가비아가 드디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네요. 27일입니다. 1월 27일 11,150원에서 저점에서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고요. 이 구간에서 좀 14,000원까지 좀 길이 열렸네요. 어떤 종목으로 리뷰하실까요? 밑에서 열심히 매매하셔도 되고 쭉 가지고 끌고 올라가셔도 됐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이니까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리뷰하실 건가요? 네, 다음 종목은 대성에너지 한번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제가 대성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가 그때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렸었죠.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리뷰로 네. 갈 텐데요. 철근 대란의 수혜 그리고 함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타나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저희 무려 38% 수익이 지금 났거든요. 신고가 최고가입니다. 지금 대한제강 보니까 네, 요즘 시장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갈 종목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 밸류 그리고 저평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요. 그 참 어려운 거를 또 박준남 매니저가 매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첫 번째 히든카드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진짜 어렵잖아요. 네. 그죠? 진짜 어려우니까 고심해서 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종목을 준비했고 오늘 키워드는 세계 시장이 국내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화학제품 회사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좋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 만큼 굉장히 기간이 매력적일 얼마 것 같은데요? 들어왔냐면요. 2,400만 주 정도 중에 거의 200만 주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와. 근데 단가가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가격이에요. 네, 200만 주 거의. 지금 총 발행 주식의 한 8%에서 10% 정도 지금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바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산화방지제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자를 샀을 때, 식품을 샀을 때 마지막에 제일 끝자리에 산화방지제라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고 있는 국내 63%의 점유율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송원산업.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작년에 4분기 나왔는데 1,000억이 넘은 회사입니다. 저평가된 회사. 송원산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올라간 종목들보다 오늘처럼 화학 반도체주가 지지부진할 때 또 좋은 매수 시점일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재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고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 현재 1.67% 빠지고 있습니다. 26,6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전략들 함께 짚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 앞에 나와 있는데요. 목표가는 28,000원이고요. 손절가 19,00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장품. 리오프닝 핫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장품 좋고요. 네. 최근에 또 올림픽도 끝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늘고 용기도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네. 한국산 스마트폰 3사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법인과 생산 공장을 인수를 해서 중국까지 지금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그렇다면 화장품 용기 1위 기업이라고 하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업일지 저희 바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상당히 이쁩니다. 연우입니다. 연우. 네,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 오늘의 정답은 연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떤 현재 흐름부터 살펴보고요. 투자 포인트 만나보겠습니다. 연우 현재 0.61% 하락하고 있습니다. 24,5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역대 실적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는 32,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0원인데 박준남 히든카드는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엄선된 종목으로 준비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종목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